네, 저희 이어서 독해 문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좀 많이 뒤로 넘어가서 21번 요지 찾기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내용 일치하고 제목 찾기 이런 거는 좀 스킵을 하고 21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요지 찾기는요, 글의 중심 생각을 찾는 겁니다. 사실 요지 찾기, 주제 찾기, 제목 찾기, 그리고 글쓴이의 주장 찾기는요, 자, 다 합쳐서 글에 쓴 의도를 파악하는 대의 파악하기 문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글 쓴 사람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맨 앞문장과 맨 뒷문장, 요거는 좀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사 중에서도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사 중에서도 특히 반전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이나 아니면은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문장은 반드시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위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이제 해야 한다라는 표현들이 들어간 부분들, 뭐 명령법이나 아니면 must, should, 아니면 necessary 같은 형용사들,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얘도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지 찾기나 뭐 주제 찾기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얘네들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글을 다 아우르고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거나 아니면 너무나 구체적이거나 그러면 오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글 요지 찾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의 힘이네요. 자, 근데 뭔가 caring 하면은 이렇게 봐주고 돌봐주고 막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런 거죠. 하나의 배려를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사과의 힘은 바로 어디 놓여져 있다. 그들의, 자, 저희가 veritable 하면은 진정한인데 그들의 어떤 진정한 눈사태 사이에 놓여져 있다. 근데 우리가 공공 영역에서 지금 보는 중인 그런 그들 사이에서의 진정한 눈사태의 중심부에 놓여져 있다. 되게 뭔가 은유적인 표현 같습니다. 맞죠? 사과의 힘은 공공 영역에서 우리가 보는 중인 어디에 놓여져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뒤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자, 앞에서 지금 모호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잡아주실 수가 있거든요. 자, 정부는 예를 들어서 입증할 수 있다. 그들이 신경 쓴다라는 걸 입증해 줄 수 있다. 그룹에 대해서. 근데 어떤 그룹이냐면 소외당했던 그룹에 대해서 신경 써주고 있다라는 걸 입증해 줄 수 있다. 자, 뭐와 같은? 자, 지금 미국의 예시를 들었는데요. 자, 미국이 사과를 했을 때 같은, 근데 언제 했냐면 97년도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하면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즉 흑인들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자, 흑인들한테 지금 사과를 했대요. 자, who were denied treatment. 자, 치료를 거부받았던 그런 흑인들에 대해서 97년도에 사과를 했던 것과 같은. 자, 뭐에 대해서? 매독에 대해서. 지금 매독이라는 병에 대해서 어떤 의학적인 실험의 일부로서. 자, 그러면 예시가 지금 나왔는데요. 자, 정부는 예를 들어서 입증해 줄 수 있다. 그들이 배척받았던 그룹을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걸 입증해 줄 수 있다. 자, 뭐와 같은? 자, 미국이 97년도에 흑인들, 근데 매독에 대한 치료를 거부되었던 흑인들한테 사과했던 것처럼 근데 뭐로써? 어떤 의학적인 실험의 일부로서 그럼 지금 매독에 걸린 그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치료를 거부했나 봐요. 실험으로서 거부를 했고 97년도에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예시 나왔기 때문에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위에서 좀 애매한 사과의 힘이 무슨 진정한 눈사태, 그들 사이 눈사태 속에 놓여져 있다 막 애매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예시로 좀 잡아주시면 좋다라고 했는데
자, 예시에서 첫 번째는 자, 미국 정부가 흑인들에게 사과를 했죠. 치료를 못 받았던, 매독 치료를 받지 못했던 그런 흑인들에게 사과를 했다. 이 첫 번째 예시 나왔습니다. 자, offering an apology to another country. 자, 다른 나라로의 그런 사과를 제공해주는 것은, 사과를 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바로 groundwork for future 하면은 기초를 다지는, 토대를 다지는 뭐에 대해서, 미래 협동에 대해서, 협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협력 관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른 나라한테 사과를 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미래 그런 협력에 대한 토대를 다지는 그런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다른 나라에 대한 사과. 자, 이게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자, 뭐에 대해서? 협력 관계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하고 또 두 번째 예시가 나옵니다. 자, 1990년대 후반에 체코 공화국은 유일한 유럽의 국가로 남아 있었다. 근데 어떤 국가였냐면 독일이 합의점에 도달해 주지 못했던 그런 유일한 국가로 남았다. 자, 뭘 제공하겠다는 합의예요? 나치의 박해에 대해서 2차 대전 동안에 나치의 박해에 대해서 배상금을 제공하겠다라는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유일한 유럽 국가로 남아 있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시가 지금 체코예요. 체코는 독일이 배상을 하지 않았대요. 자, 왜 체코한테는 독일이 배상을 하지 않았을까? 자, 뒤에 예시로서 조금 봐주시면 되겠죠? 지금 첫 번째 예시는 흑인에 대한 그런 매독 치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부의 사과 얘기가 나왔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독일은 배상하는 것을 거부했다. 체코의 희생자들한테. 언제까지? 체코가 공식적으로 사과할 때까지. 뭐에 대해서? 그들의 전후의 쫓아냄에 대해서. 인종적인 그런 독일 사람들을 갖다가 어디로부터? 주데틀란트로부터의 그런 쫓겨냄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전쟁 후에 쫓아냄에 대해서 사과를 할 때까지는 체코 희생자들한테 배상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네요. 자, 지금 체코가 전쟁 후에 이 독일 인종들을 쫓아냈어.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이 사과를 받을 때까지 배상을 거부했네. 자, 지금 상황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in the interest of는 자, 뭐뭐를 하기 위하여라는 전치사 군데요. 자, both A and B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reparations 하면은 얘도 보상입니다. 자, 그럼 보상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독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자, 뭐에 대해서? 나토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독일 지지를 받기 위해서 체코 정부는 자, 뭘 했다? 사과를 했다. 1997년도에. 자, 그러면 결국은요, 체코가 독일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자, 뭐 때문에? 배상금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때문에? 독일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해주길 원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왔네요. 자, 독일은 응답을 했습니다. 자, 뭐 함으로써 응답을 했죠? 바로 박애주의 펀드를 지금 세팅함으로써, 설정하고 만듦으로써 응답을 했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체코에 이렇게 후원을 해주기 위해서, 체코에 그런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토하고 EU, 지금 유럽연합이니까요. EU는 체코 공화국을 그들의 어떤 무리로서 이게 가입하게끔 그렇게 초대를 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결과가 지금 또 나오고 있네요. 자, 이런 식이죠. 원래 독일이 이제 체코를 2차 대전 당시에 침략을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대전에서 패전한 후에 체코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나중에는 거꾸로 니네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배상도 해주고 니네를 지지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래서 결국 체코가 독일한테 사과를 했고 그 결과로서 지금 유럽연합 EU에도 가입하게 되었고 그리고 배상도 다시 받게 되었다 이 소리네요. 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떤 사과의 힘을 보여주고 있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가 같은 국민 안에서의 좀 차별했었던 그런 국민에 대한 사과.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대한 사과와 그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결과. 자, 이 두 가지를 같이 어울러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요지 같은 경우는 한쪽의 사례로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가 두 개 있는 경우는 뭐 이렇게 독일 사례까지 자세하게 안 가더라도 그냥 다른 나라에 대해서 사과한 부분이 있었고 그게 좀 잘 됐구나 이 정도까지는 대충 독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정답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죠? 바로 3번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의 내용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요. 자, 사과는 restore 하면은 복원하다죠. 복원하다. 자, 사과는 복원해준다. equilibrium 하면은 평형 상태를 복원해준다. 국내에 그리고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평형 상태를 복원해준다.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1번 사례는 국내 사례였고요. 2번 사례는 다른 나라한테 한 그런 좀 인터내셔널한 사례였죠. 국제적인 사례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어우르는 것은 여러분도 3번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가 왜 오답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독일은 체코 희생자들한테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체코가 사과를 할 때까지 그들의 전후 행동에 대해서. 이것도 물론 있지만 얘는 그 흑인들한테 한 사과의 내용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우르는 내용이 아니라 너무 한쪽으로 사례만 치우친 그런 답이기 때문에 얘는 오답이 된다. 자, 2번 보실게요. 자, 사과는 도와준다. 자, 사람들이 뭐 하게끔? repair. 자, 회복하게끔. 자, 스키즘 하면은 분립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 분립을 회복하게끔 그렇게 도와준다. 누구 사이에서? 부자들과 가난한 국가들 사이에서. 지금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라는 언급 자체는 없었어요. 얘는 완전히 생뚱맞은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 보실게요. 사과는 종종 조작된다. 자, 뭘 하도록? 제한하도록. 자, 사람들이 let bygones be bygones 하면은 지난 일은 지난 대로 흘려보낸다 뭐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게끔 그렇게 제한하도록 조작이 된다.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대로 이렇게 흘려보내게끔 그렇게 조작이 된다. 얘도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보실게요. 자, 미국은 사과를 했대요. 흑인들에게 사과를 했는데 자, 어떤 흑인들이냐면 매독에 대해서 치료가 거부되어졌던 흑인들. 그럼 얘도 너무나 한쪽으로만 치우친 그런 예시 하나에 해당되는 거니까 얘도 틀렸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이랑 5번은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한쪽 예시로만 각각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오답이다. 이 두 가지를 어울러서 3번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요. 요지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고 전체 내용을 묶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21번 풀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어서 28번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빈칸 추론이네요. 자, 많은 학생들이요, 빈칸 추론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데요. 자, 빈칸 같은 경우는 빈칸의 앞뒤 문장 있는 쪽에 그때 힌트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빈칸이 여기 누락이 됐는데 지금 여기 PPT에서는 저 자리가 빈칸 자리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 문화적인 접근은 시작이 된다. 자, 어떻게 함으로써? 자, 문제의 어떤 중심부를 공격함으로써 시작이 된다. 사회 문화적인 접근법은 문제의 중심부를 공격함으로써 시작이 된다. 창의성이란 무엇일까라고 지금 이렇게 물음표 남겼습니다. 자, 창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빈칸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드러났다. 뭐라고 드러났다? 뭐라고 판정되었다? 놀랍게 어려운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러면 이제 창의성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빈칸을 한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빡세다 막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 뒤에 내용 볼게요. 자, 사회과학의 전부 모든 것들은 자, 직면했다. 자, 업무에 직면을 했는데 defining 하면 정의 내리는 거죠. 이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업무에 직면을 했다. 근데 굉장히 친숙하고 일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업무에 직면을 했다. 사회과학 계열의 그 전부 모든 영역들이요. 지금 굉장히 일상적이고 친숙해 보이는 이 개념 정의하는데 업무에 직면을 했다. 이 소리네요. 자, 사이콜로지스트 하면은 심리학자들이죠. 자, 심리학자들은 주장을 하는데요. 바로 지능과 감정과 기억력에 대한 그런 정의에 관해서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셜로지스트 하면은 사회학자들이죠. 사회학자들은 또 주장을 하는데 그룹과 사회 운동과 그리고 제도나 뭐 기관 이것에 대해서 막 지금 주장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창의력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뭐에 관해서 얘기를 창의력이 뭐예요? 라고 심리학자들한테 물었을 때는 지능 얘기로 막 하고 있고 창의력은 지능이 똑똑한 거예요. 뭐 감정이 이런 거에 공감 능력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회학자들은 뭐 그룹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사회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자 보세요. 똑같은 창의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지금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집중하는 부분이랑 사회학자가 집중하는 부분은 서로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창의력을 정의하는 것은 아마도 가장 힘든 업무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뭐에 직면한? 사회과학에 직면한. 그럼 그 이유, 왜 정의를 내리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믿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가 창의적이라고 믿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자,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창의력을 갖다가 칭찬의 말로써 그렇게 사용을 한다. 그리고 그것은 드러났다. 판정되었다. 자, 창의력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결국 드러났다. 뭐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문화적인 그런 기간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요. 창의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기로는 얘는 갖다가 칭찬하는 말이기도 하고 결국 뭐라고 드러났다? 창의력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 다양하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서는 창의적이야 라고 하는 거를 저렇게 보고 어떤 시대에서는 저렇게 보기도 하고 지금 창의력이라는 거는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심리학자들은 때때로 궁금해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의에 도달할지 안 할지를 궁금해합니다. 창의력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유용한 주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궁금해합니다. 그지?
과학적인 어떤 연구에 대해서 유용한 주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창의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의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얘가 뭔지에 대해서도 지금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거랑 뭐 사회학자 얘기하는 거 다르고 어떤 때서는 얘는 칭찬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뭐라고 드러났냐면 역사적인 문화적인 시대 배경에 따라서 창의력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뭔지조차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자, 뭐 할 필요가 있을까?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창의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고 우리가 위 뒤에를 지금 찾는 거였는데 자, 창의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일련의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렇게 치면은 뭐 사회학자, 심리학자가 얘기하는데 뭐 그걸 창의력이 뭔지 규칙을 딱 세워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자, 그리고 일단은 자, 2번 보실게요. 창의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그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맞겠지. 일단은 얘에 대해서 뭔가 정의나 이런 게 역사적으로 다 다르고 시대적으로도 다르고 뭐 이러니까 당연히 이게 뭔지에 대해서 일단 합의가 먼저 들어가는 게 좀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는 그 직업이라든지 보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뭔지에 대해서 합의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돼야지 뭐 맞겠죠. 그래서 2번 왜 이 사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중구난방 다르니까 결국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럼 3번 오답 계속 볼게요. 창의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광범위한 연구를 단어에 대한 연구를 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자, 그리고 4번 창의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용어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암시, 함축을 연구해야만 한다. 연구한다. 이것도 이상한 말이고요. 자, 창의력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로 집중을 한다. 그것의 어떤 의미의 본질에 집중을 한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하는 창의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뭐가 그것인지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줘야만 한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창의력에 대해서 일단 되어줘야만 되는 점 2번 이렇게 정답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마지막에는 결국 뭐 심리학자들도 궁금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여기 컨센서스라는 거잖아요. 과연 이것을 좀 그런 합의에 창의력에 관한 합의에 이렇게 도달을 할까 안 할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컨센서스의 동의어를 찾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agree on 하면은 그게 합의하다. 컨센서스의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지금 다음 요거 29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같은 경우도요. 지금 빈칸 추론 문제예요.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는 굉장히 지금 보시다시피 3점짜리들이 많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조금 꼼수가 잘 안 통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아예 힌트가 없진 않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동일한 표현을 다르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동의어 공부는 항상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요. 자, 29번 그리고 빈칸을 볼 건데 지금 여기도 지금 빈칸이 조금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저기 맨 뒤쪽에 understanding 이쪽 맨 뒷부분 여기가 빈칸이에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쫓아오겠습니다. 자, every new tool 하면은 모든 새로운 도구인데요. 자, 모든 새로운 도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만든다. 자, 뭐뿐만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는지 뿐만 아니라 사실 원래 뒤쪽부터 해석을 하셔야 되죠. 자, 모든 새로운 도구들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해준다. The printed word 하면은 인쇄되어진 단어는
우리의 어떤 인지를 갖다가 더 선적으로 그리고 추상적으로 만드는 걸 도와줬다. 자, 뭐와 더불어 우리의 방대한 더 확장되어진 그런 지식 창고와 더불어서 우리가 인쇄되어진 그런 단어들,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인지 능력을 갖다가 선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확장된 지식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줬대요. 자, 신문들은 그죠? shrank 하면은 이렇게 줄였다 이 소리야. 세계를 탁 줄게 만들었다. 왜? 신문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아니까 세상을 딱 함축하고 줄게 만들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래프 하면은 저희가 말하는 전보예요. 전보 치는 거는 저도 뭐 이 세대는 아니지만요. 전보는 그것을 더 드라마티컬리하게, 그지? 더 드라마틱하게 줄여주었다. 자, with every innovation, 모든 혁신과 더불어서 문화적인 예언자들은 비컬드, 막 이렇게 말다툼을 했는데, 자, 우리가 기술적인 어떤 종말에 직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천국, 유토피아에 직면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싸웠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모든 어떤 혁신이 막 있었잖아. 근데 그런 모든 혁신이 있을 때마다 문화적인 예언자들, 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선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예언자들이 막 싸우고 막 투쟁하고 막 말다툼을 했대요. 우리가 기술적인 종말에 도달을 한 것이냐, 아니면 이런 유토피아에 간 것이냐에 대해서 막 싸웠나 봐. 아무튼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을 막 에둘러서 막 하고 있습니다. 자, which Victorian age found in US 이렇게 됐는데, 자, Victorian age 하면은 빅토리아 시대를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펀디시라고 하면 얘는 전문가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떤 빅토리아 시대의 전문가한테 네가 물어봤는지에 따라서 그 전보는 자, going usher,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거. 어떤 세상의 어떤 world peace니까 세계의 그런 평화 속에서의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거, 또는 우리를 갖다가 idiotic trivia 하면은 뭐 얘도 지금 그거긴 한데 좀 안 좋은 말이에요. 바보 같은 잡동사니의 심해,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idiotic이 원래 바보 같은이니까. 자, 그러면 다시 어떤 빅토리아 시대의 전문가들한테 네가 물어봤는지에 따라서 이 전보 치는 거 있죠. 전보 치는 것이 어떤 안내자의 역할일 수도 있고 세계 평화의 시대에서의 안내자의 역할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를 잡동사니의 그런 심해, 바닷속에 있는 그런 잡동사니, 쓰레기 있는 쪽으로 익사시키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텔레그래프를 보는데 앞의 내용을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전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해줬고요. 어떤 사람은 얘는 부정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아까 저기 위에서도 얘기를 했죠. 모든 어떤 혁신들이 있을 때마다 이 혁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기술의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어떤 사람은 기술의 유토피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혁신, 새로운 기술들이 있어도 지금 보시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본다. 이 정도만 잡아주셔도 돼요. 이 단어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찌됐건 neither prediction, 그 어떤 예언도 옳지 않다. 물론 neither was quite wrong, 그리고 그 어떤 것 또한 그렇게 틀리지도 않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잡아주셔야 될게요. 뭔가 새로운 기술들이, 혁신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완전 얘를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얘는 완전히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있고, 막 그렇게만 잡아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큼직하게. 이런 거를, 그러니까 단어를 하나하나 신경 쓰기보다는 저처럼 차라리 이렇게 큼직하게 좀 잡아줄 수 있으면 그게 더 공부하시는데 더 효과가 크거든요.
The one thing that both apocalyptics and utopians. 자, 지금 아포칼립틱스 하면은 이게 아까 종말적인 그런 거였죠? 그리고 뭐 종말론이든 아니면 유토피아든 이해를 하는 거고, 그리고 agree upon is that, 그러니까 종말이든 유토피아든 이해하고 그리고 합의를 이루는 것은 바로 뭐다? 모든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를 새로운 어떤 형태, 행동의 형태 속으로 밀어붙인다라는 것이다. 자, 뭐 하면서? 우리를 오래된 걸로부터 내치면서, 친숙하고 오래된 걸로부터 내치면서. 어찌됐건 종말로 보든 유토피아로 보든 합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우리는 새로운 쪽으로 간다, 이 소린 거야. 자, 그래서 새로운 기술과 사는 것은 빈칸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결국은요,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AI 로봇 이런 애들이 나타났어. 걔네들하고 같이 사는 거는 뭘 이해하는 거야? AI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뭘 갖는 걸 의미를 하는 거야? 자, 요거지. 정답 5번. 자, 왜냐면은 결국은요, 이게 막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한쪽으로의 편향을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기술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상에 대해서 편향되는지, 한쪽으로 치우치는지, 그거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얘를 종말론으로 보든 아니면 천국처럼 막 이렇게 유토피아로 보시든 어느 한쪽으로 편향을 갖는 얘기를 지금 2번 반복했어요. 물론 두 번째 예시가 좀 어렵긴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것의 예시를 지금 전보로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왜 그들이 과거에는 무시되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걸 의미한다. 새로운 기술이 과거에 무시되고 이런 얘기는 없었죠? 자, 그 다음에 How the telegraph functions properly. 어떻게 전보가 적절하게 기능을 하는지 이해하는 걸 의미한다. 갑자기 전보 쪽으로 너무 치우쳤으니 아니죠? 자, 그리고 어떤 혁신들이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져야만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혁신들이 앞으로 나타나는지, 그거를 나타나야만 하는지 그걸 이해할 필요는 없죠,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기술이 그게 좋은 쪽으로 갈지 나쁜 쪽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사실 모든 기술에는 저는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이 기술적인 혁신을 야기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러면 기술적인 혁신을 만드는 그런 배경을 이해하는 거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어떻게 그들이 일상의 그런 삶에서의 편향을 갖게끔 하는지, 편향되게끔 하는지 그걸 이해하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기술이 완전히 없어질지 아니면 완전 새로운 세상이 될지 이거를 이해를 하는 걸 의미한다니까 결국 이게 맞겠죠. 5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인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하는 것처럼 저렇게 뭐 그림 그리기 식으로라도 얘를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혁신을 바라볼 때 기술 종말로 보는 거 아니면 유토피아로 보는 무리들이 있구나. 그리고 또 혁신을 예시해서 빅토리아 시대의 그런 텔레그래프 전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전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얘는 잡동사니 쓰레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대조를 좀 잡아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잡아봤고요. 자, 이어서요. 저희 32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 이거 좀 봐주시고요. 자, 다음 중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골라라. 자, 번호가 보통은 여기 중간 정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자, 이걸 푸는 요령은요. 자, 번호가 없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글의 그 이야기, 지금 소재를 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소재라고 하면은 이 글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글의 재료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가 없는 문장에서는 이 글이 과연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좀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it is time for a deeper probe in a different setting. 자, 뭘 할 때다? 더 깊은 연구. 다른 환경에서의 더 깊은 연구에 대해서 할 때다. 자, 다른 각도에서 자, 더 깊게 그리고 더 깊이 탐사하는 거죠. 카우세이션 하면은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야기. 그럼 결국은요, 다른 환경에 대해서 더 다른 각도로 들어가서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 깊은 야기를 탐사하면서 이유들을 탐사할 그럴 때다. 자, 뭐 그럴 때래요. Why have the creative arts so dominated the human mind? 자, 그럼 뭐지? 그럼 뭐에 대해서? 왜 창의적인 예술들이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지배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everywhere and throughout history. 모든 곳에서 그리고 역사를 통틀어서. 자, 저희가 인류가 있었던 이래로요. 예술들이 있었는데 그 예술들은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창의적인 예술들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를 했는지. 모든 곳에서 역사에 쭉 걸쳐서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때다 이 소리예요. 자, 우리는 그 답을 찾지 못할 것이다. 순수 예술에서는 찾지 못할 거래요. 순수 예술 갤러리에선 찾지 못할 거고 교향곡을 연주하는 그런 홀에서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자, 지금 이 사람이 의문을 던진 거는 왜 창의 예술이 인간을 지배를 했는가? 온갖 곳에서, 모든 곳에서, 온 역사에 통틀어서. 근데 이 답을 순수 예술에서는 알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재즈하고 락의 혁신은요, 어디서 생겨났는데요? 직접적으로 인간의 경험에서 발생한 그런 재즈와 락의 혁신은 아마도 우리에게 더 좋은 생각을 제공할 것이다. 어디서 그것을 발굴할지에 대한 좋은 생각을 해줄 것이다. 자, 그럼 순수 예술에서는 왜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창의 예술이 지배를 했는지를 답을 찾을 수 없는데 어디서 답이 있다야? 순수 예술에는 노답인데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다? 재즈 음악이랑 락 음악에서. 자, 얘네들은 어디서 나왔는데요? 인간의 경험에서 나타난 그런 재즈 음악이나 락 음악에서 이 답을 더 나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괜찮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리우드의 작곡가들은 뭘 시작을 했다? 경험하기 시작했다. 자, 지금 봤더니 실험을 시작을 했다. 자, 못 속에서 재즈의 보캐블러리 하면 단어들, 재즈의 단어들과 그리고 락 음악의 그런 구조적인 모델에 있어서 저 이상한 얘기 아닌가요? 갑자기 왜 인간이란 존재가 창의예술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가 됐지? 그 답은 순수 예술에는 없어. 오히려 인간의 경험에서 온 재즈나 락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2번 같은 경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건 반전 문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리우드 작곡가들은 지금 실험을 시작을 하고 있다. 재즈의 어떤 말과 그 락 음악의 구조적인 모델에 대해서. 이게 이상하죠. 우리가 왜 갖다가 인간의 마음에 순수 예술이 지배를 했는가, 창의적인 예술이 지배를 했는가,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2번은 좀 문맥상에서 어색하다. 그래서 바로 2번 정답 나왔는데요. 자, 그럼 3번도 지금 우리가 소재 잘 봐요. 창의 예술이 왜 인간을 사로잡았나? 이거를 우리는 재즈나 락 음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2번 이렇게 잡아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실게요. 자, 창의적인 예술이 뭘 수반하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유전적인 특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진화적인 생물학에 놓여져 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재즈랑 락에서 창의 예술이 인기가 있는지를 왜 찾을 수 있냐면, 창의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보세요. 뭘 포함하고 있어? 보편적이고 유전적인 특성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하고 왜 재즈랑 락에서 그게 있느냐, 창의 예술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는가, 왜 인기가 있는지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는가. 창의 예술은 보편적이고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괜찮지. 자, 그 다음 4번 보실게요. 명심해라. 뭘 명심해라? 호모사피엔스가, 자, 호모사피엔스는 우리가 아는 지혜의 인간이죠. 자, 호모사피엔스가 대략 10만 년 전에 있어 왔고, 하지만 문화적인 어떤 그러니까 리터레이트 하면은 문학적인 그런 문화는 존재했는데, 그 시대에 지금 텐스니까 10분의 1보다 더 적은 만큼 존재를 했는지 그걸 명심을 해라. 자, 그럼 지금 호모사피엔스, 즉 인간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자, 이어서 여기다가 쓸게요. 호모사피엔스가 10만 년 동안 있었어. 근데 문학적인 문화는 이 10만 년에 10분의 1만큼 있어 왔어. 그거에 대해서 명심을 해라. 괜찮네요. 그럼 결국은 원초적인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10만 년이나 됐어. 그런데 좀 막 이렇게 교양 있는 문학적인 글을 쓰는 인간, 그런 문화 자체는 여기에 10분의 1밖에 없었다라는 걸 명심을 해라. 그럼 결국은 인간은 창의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 예술은 아니죠. 창의 예술은 말 그대로 조금 더 인간의 경험이랑 밀접한 그런 애들인 거야. 창의적 예술. 그래서 뭐 재즈나 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왜? 창의 예술 안에는 보편적이고 유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는 10만 년 동안 살아왔고, 그 문화적인 어떤 문학적인 문화는 고작 10분의 1 기간밖에 안 됐다, 이 얘기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왜 그런 보편적인 창의 예술이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란 존재가, 자, during the first 9/10 of their existence, 그들의 존재의 첫 번째 10분의 9만큼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왔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풀어서 좀 의역을 해주면요. 결국 따라서 왜 보편적인 창의적인 예술이 무엇을 인간 존재가 하던 중인가의 그런 질문 속에서 왔다. 자, 그럼 얘를 풀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왜 보편적인 창의 예술이 있는지, 대열 어리니까 있는지에 대한 그런 미스테리는, 자, 이게 주어예요. 그러면 왜 창의 예술이 있는지, 이런 미스테리, 이 미스테리는 왔다. 어디서 왔다? 질문에서 왔다. 근데 어떤 질문에서 왔냐면, 자, 무엇을 인간이 그들의 존재에 10분의 9 동안에 했는가? 이런 질문 속에서 왔다. 그럼 결국은 창의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문학적인 문화가 있기 이전에부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재즈는 그렇다 치고 아프리카에서 그런 노래들 같은 경우는 태초에 그런 인류가 춤추고 노래하던 것과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뭐예요? 창의적인 예술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10만 년 동안 쭉 있어 왔는데, 이 중에서 10분의 9는 우리가 어떤 태초에 경험적인 인간으로서 살아왔고, 나머지 10분의 1 동안만 결국은 문학적인 문화를 가꾸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창의적인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온 거지. 그래서 여기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좀 잡아 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3점짜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2번을 빼고 2번이 흐름에서 관계없는 부분이니까 해석을 쭉 하자면, 자,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각도에 들어가서 더 깊이 있게, 더 깊은 인과관계를 탐사하며 깊은 조사를 할 때다. 왜 창의적인 예술은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지배를 했는가? 모든 곳에서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는 그 답을 순수 예술 갤러리나 교향곡 홀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재즈하고 락 음악의 혁신. 근데 더 직접적으로 인간의 경험에서 나타난 재즈와 락 음악의 혁신은 아마도 우리에게 더 나은 생각을 줄 것이다. 어디서 그걸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그리고 쭉 넘겨서, 자, 왜냐하면 창의 예술이란 보편적이고 유전적인 특성을 포함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진화 생물학에 놓여져 있다. 명심해라. 호모사피엔스는 대략 10만 년 전에부터 쭉 있어 왔고, 하지만 문학적인 문화 자체는 존재했다. 그 시기에 10분의 1보다 더 적게 존재를 해왔다. 자, 따라서 왜 보편적인 창의 예술이 있는가에 대한 미스테리는 질문에서 왔다. 무엇을 인간이란 존재가 했었는지, 그 최초의 그들 존재의 10분의 9 시기 동안에 뭘 하면서 인간이 살아왔는지, 그런 질문 속에서 있어 왔다. 그럼 결국은 인간은 10분의 9 시기 동안은 문학적인 그런 인간이 아니라 좀 태초적이고 원초적인 인간이었던 거다. 뭐 이 소리를 하고, 그 시기에는 창의적인 예술이 꼽혔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굉장히 고난이도인데, 일단은요, 영어를 잘하는 건 둘째치고 한국말적으로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를 좀 쉽게 보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소재를 먼저 잡아주시고 번호가 없는 부분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잡을 거는 바로 창의 예술이구나. 창의 예술이란 인간의 경험에서 더 나타난 락이나 재즈 같은 그런 애들이구나.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서 깨지는 부분을 답으로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풀이를 쭉 하고 있고요. 어법 문제, 그리고 단어 문제, 그리고 독해 문제 종류별로 지금 풀어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문 독해 41번, 42번 이렇게 풀이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문장이 이제 문제가 2개가 있고 지문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문 1개당 이제 문제가 여러 개 있는 것, 이거를 갖다가 작문 독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작문 독해는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지문이 깁니다. 굉장히 길게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보통은 편입에서는 2문제 정도, 그리고 뭐 많으면 3문제 정도 이렇게 붙어 있고, 작문 독해가 좀 문제 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일단 문제를 먼저 읽으면서 얘가 뭘 얘기를 하고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고 올라가시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41번 밑줄 친 A에서 E 중에서 어법 문제네요. 어법상 틀린 걸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42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리고 작문 독해 같은 경우는 지문은 긴데 막상 이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법이니까 어법을 먼저 풀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A번이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띄어쓰기가 좀 안 됐는데, 자, 여기부터 이렇게 쭉 가고 이렇게 하나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A번 어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The range of object. 자, 뭐 물체의 범위, 대상의 범위인데
자, which can elicit 하면은 원래 elicit 하면은 끌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지? 이끌어내다 뭐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can elicit approach and attachment. 이게 명사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묻고 자, 대상의 범위인데 어떤 대상의 범위냐면 새끼 새들에 있어서 접근과 애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의 범위는 자, 그럼 결국은 주어가 대상의 범위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대상의 범위가 지금 보시다시피 단수잖아요? 단수인데 지금 어른 복수 동사니까 바로 A번 정답 이렇게 나와버리네. 얻어 걸렸네요, 이제. 자,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럼 보통은 태하고 시제, 수일치, 수, 태, 시 요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경우이니까 자, 지금 보시다시피 수가 맞는지 그리고 태가 능동태, 수동태가 잘 맞는지 그리고 시제가 맞는지 요거 세 개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어가 단수인데 복수동사를 썼던 A번 바로 정답 나오고요. 그럼 나머지 문법은 왜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a stationary object 하면은 멈춰있는 물체죠. 멈춰있는 물체는 끌어당길 것입니다. 어린 새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자, provided it is contrasting with its backgrounds. 만약에 그것의 배경과 대조되는 중이라면 자, provided는 분사가 아니에요. 분사의 모습을 했지만 분사의 모습이지만 사실 얘는 접속사입니다. 자, providing이라는 애는 접속사로 if,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의 배경과 대조되는 중이라면 이렇게 가니까 접주동의 구조 적절해서 B번은 맞는 문법이 되겠죠. 뭐 이미 답은 A번 틀린 거 어법 나왔지만 나머지 문법이 왜 맞는지를 지금 보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그럼 C번이 왜 맞는지를 한번 보려면 결국은 여기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봐야 되겠죠? 자, 엄마의 부름인데요. 자, 지금 그러니까 둥지의 구멍의 바깥쪽에 있는 그런 물로부터의 엄마의 부름은 새끼들로 하여금 접근하게끔 그렇게 유도한다. 자, induce 하면 유도하다, 이끌다 이런 뜻인데요. induce 하고 목적어를 쓰고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은 이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끔 이끌다 이렇게 해석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거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쓴 거 잘 썼죠? 그리고 원래 약간 이렇게 강제적인 느낌을 주는 동사들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allow, permit 뭐 이런 애들 다 persuade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얘도 맞는 문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번 요거 한번 볼게요. 자, D번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부터 이렇게 잡아서 여기까지 볼게요. 자, young shoes 하면은 얘는 쥐들이에요. 쥐 종류인데 자, 어린 쥐들은 만든다. 카라반 하면은 원래 이동하는 집을 얘기를 해주죠. 우리가 캐러반 해서 우리가 캠핑할 때도 카라반 이렇게 막 많이 하는데 이동집을 만든다. 언제? 삶의 초창기에 만든다. 그리고 배운다. 뭘 배우면서? 그들의 엄마의 냄새를 학습하면서 이동하는 집을 만든다. 자, 그리고 콤마 위치는 그리고 그들이 따라갈 그런 엄마의 냄새를 배우면서 이렇게 가네요. 자, 위치라는 관계 대명사는요. 이게 주격 아니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요. 앞에 선행사에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동물 요거를 받아줍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 동사 다음에 여기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 자체가 목적어의 역할을 해주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 앞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로 쓴 거 적절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어법 이게 왜 맞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어법은 여기 부분이네요. 그래서 여기를 봐주실 건데 여기를 보려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It was seen that, 자, 대절이라고 보여져 왔다. 이 형제 자매들은 그녀를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카라반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보여졌다. 모처럼 그 어떤 형제 자매들처럼 그 걔네들이 하는 것처럼. 근데 어떤 형제 자매들이냐면 엄마와 진짜 엄마와 함께 남겨졌던 다른 형제 자매들처럼 그렇게 카라반을 만들지도 않고 그녀를 따라가지도 않는다라고 보여졌다. 그러면 형제 자매들의 입장에서 남겨졌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것도 자 대시 가리키는 게 또 다른 형제 자매들, 다른 그 어떤 형제 자매들을 받아주고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남겨짐을 당한 거니까 수동도 괜찮고 그리고 여러 마리니까 복수 동사 또한 괜찮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문장씩 끊어서 보시면은 좀 괜찮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또 빈칸 추론 문제니까요. 빈칸의 내용을 알려면 그러면 어디부터 봐야 될까요? 자, 빈칸의 내용을 보려면 이 슈라는 애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두 개의 예시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예시들은 새 얘기가 아까 막 잠깐 봤을 때 너클링, 새끼 오리들 얘기가 쭉 나왔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예시가 두 가지로 되어져 있구나. 오리하고 쥐 이렇게 두 개로 되어져 있구나 해서 쥐가 시작하는 부분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쥐로 시작하는 게 자, 여기 지금 여기부터 지금 나와져 있죠? 쥐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빈칸을 파악하는데 여기부터 봐주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예시가 끊기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부터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자, 냄새 자극의 예시는 제공이 되었다. 5일에서 14일에 나이를 먹은 그런 새끼 쥐들에게 제공이 되었다. 냄새 자극의 그 예시가 5일에서 생후 14일 된 그런 쥐들한테 제공이 되어졌대요. 이 새끼 쥐들은 각인이 되어졌는데 바로 인디비주얼 어떤 개개인들의 엄마의 냄새가 각인이 되어졌다. 그들을 돌보는 중인 엄마의 냄새가 각인되어졌다. 어린 새끼 쥐들은 이동집을 만들었다. 그 삶의 초창기에. 자, 그들의 엄마의 냄새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그들이 따라갈 엄마의 냄새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이동시키는 그런 집을 만들었다. 자, 5에서 6일 정도의 쥐들이 대체 엄마를 갖다가 제공을 받았을 때 다른 종들의 대체 엄마를 제공을 받았을 때 이 케어테이커 하면은 돌봐준 사람이죠. 이 돌봐준 사람의 그 냄새는 돌봐준 엄마의 냄새는 각인이 되었다. 그들에게.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5일에서 6일 정도 된 원래는 쥐들이 지금 보면은 그들을 돌봐주는 엄마 냄새가 각인이 되는데 지금 하나의 실험을 한 거예요. 5일에서 6일 정도 된 새끼 쥐들에게 지금 뭘 제공했냐? 가짜 대체 엄마를 제공을 한 거야. 다른 종의. 그리고 이 돌봐준 엄마의 냄새가 그들한테 각인이 되었다라고 지금 실험입니다. 실험을 이렇게 따라왔고요. 나중에 그 쥐들이 15일의 그 나이가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진짜 엄마한테로 돌아갔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지금 쥐들이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는 지금 진짜 엄마랑 계속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무리들은 다른 대체 엄마랑 살다가 돌아온 거야. 그리고 이 형제 자매들은 진짜 엄마를 안 따라간 거야. 그러면 헐이 가리키는 건 리얼 마더, 진짜 엄마예요. 그래서 진짜 엄마를 따라가지 않았고 그리고 카라반도 만들지 않았다. 그들의 진짜 엄마와 함께 남겨졌던 그런 다른 형제들처럼 카라반도 안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천조각을 따라갔다. 그들의 어떤 돌봐준 엄마의 냄새가 각인되어졌던 천조각을 따라갔다. 그리고 반응인데 그 입증하는 반응이에요. 어린 새끼 쥐들은 각인이 된다. 빈칸에 각인이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왔네요. 그럼 결국은요. 지금 진짜 엄마를 안 따라가고 돌봐준 엄마의 냄새가 묻어있는 천조가 클로즈를 따라갔다 이 소린데, 결국은 돌봐준 그런 사람들이 돌봐준 그런 사람의 냄새가 각인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좀 들어간 부분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정답은요 바로 여기 지금 2번이네. 아까 nurse라는 말이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봐줬던 누군가의 누구든지의 냄새, 그게 각인이 되는데, 그들이 새끼였을 때, 진짜 엄마한테 돌아갔을 때 엄마를 따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다 오답이고요. 결국 돌봐준 사람의 냄새를 따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각인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줘야 되니까 바로 2번 정답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time spent in following their caretaker mother 이렇게 되는데, 그들의 어떤 돌봐준 엄마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쓰여졌던 시간, 요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call of their caretaker mother, 그들의 돌봐준 엄마의 부름인데, 그들이 그들의 둥지를 떠나기 전에 그들을 돌봐준 엄마? 아니죠. 자, 그리고 visual attention 하면은 시각적인 어떤 집중의 양인데, 그들의 진짜 엄마한테 쓰여졌던 시각적인 집중 이런 얘기는 아예 없었고요. 자, 마지막 5번째는요. 그들의 진짜 엄마의 돌봄인데, 그들이 자랐을 때 진짜 엄마를 아까 안 쫓아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그들이 어렸을 때 돌봐줬던, 그지? 다 커서 15일째 돌아가서 진짜 엄마한테 갔을 때 그 남아있던 형제들하고 좀 다른 양상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22년도 경찰 편입 문제들을 지금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단어도 단어인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어를 그냥 영어로서만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단어 또한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문 또한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국어적으로도 100%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은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꼭 편입하시는데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2년도 경찰 편입 문제 풀이 김나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